2019년 2회 소방설비 산업기사 소방언론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피난동선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자, 피난동선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난동선은 그 말단이 길수록 좋은 게 아니라 짧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건물 중심부 한 곳으로 향하면 안 되죠. 예, 이 경우는 이제 그래서 최소한 피난동선은 2곳 이상 이렇게 돼야 되고, 자, 막다른 통로와 연결되어서 화재 시 연소가 되지 않도록. 막다른 통로와 연결되면 우리 피난할 곳이 없잖아요. 다 틀렸어요. 네 번째, 2개 이상의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으며 그 말단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된다. 바로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부피비가 자, 메탄이 80%고 그 다음에 에탄이 15%, 프로판이 4%, 부탄이 1%. 이렇게 합이 이제 100%로 된 혼합 기체라는 얘기예요. 이 기체의 공기 중 폭발 한계는 약 몇 볼륨 퍼센트인가 이렇게 하고 물어봤는데, 르샤트리의 공식에 따라서 이제 폭발 하한값을 우리가 구한다고 하면, 자, 어떻게 구하느냐? 100을 기준으로 해서, 자, 메탄의 하한값이 얼마라고 문제에서 나오나요? 5라고 했죠. 자, 5분의 80 플러스, 자, 에탄의 하한값도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2분의 15%. 그 다음에 프로판의 경우가 2라고 했으니까 역시 4%. 부탄의 경우에는 1.8이라고 했고요. 1%가 있습니다. 이 값을 계산해 보면 3.8. 그래서 답을 보시면 보기 2번이 이제 3.8에 해당하는 답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 양초의 연소 형태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양초는요, 그 파라핀 자체가 녹은 다음에 그 유증기에 불이 붙는 거기 때문에 이건 증발 연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이나 나프탈렌이나 장뇌, 촛불 이거 전부 다 증발 연소로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네 번째, 화재 발생 시 물을 사용하여 소화하면 더 위험해지는 것은, 정리는 뭐 당연히 이류염물이니까 물로 끄는 거고요. 질산암모늄은 당연히 이것도 물로 끄는 거고, 황리는 물속에 저장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물 사용하면 되는데, 나트륨의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나트륨은 이렇게 물하고 접촉시키게 되면, 자, 요 물은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있는 요 OH 마이너스는 우리가 수산기라고 하는데, 제가 본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산기는 뭘 좋아한다고요? 금속을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NaOH가 되고 수소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의 경우에는 물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연소 시 발생하는 가스 독성이 가장 강한 것은, 독성 강한 걸로 따지면 이 중에서는 일산화탄소가 으뜸이죠. 수소는 가연성 기체고 질소는 뭐 불활성 기체.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TLV 값이 약 5000ppm일 때 일산화탄소가 약 100ppm입니다. 이 중에서는 독성이 가장 강한 것은 바로 일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에 보시면 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는 제1 인산암모늄입니다. NH4H2PO4 인산암모늄, 이게 바로 3종 분말 약제가 되겠습니다. 7번째, 자, 식용유, 다시 말해서 주방 화재가 났을 때 가연물과 결합해서 비누화 반응을 일으키는 소화약제는 뭐냐? 요 비누화 반응하게 되면 1종 분말 약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탄산 나트륨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 0도씨의 얼음 1g이 100도씨의 수증기가 되려면 약 몇 칼로리 열량이 필요한가? 단 0도씨 얼음의 융해열은 80칼로리 per g이고 100도씨 물의 증발열은 539칼로리라 그랬어요. 문제 너무 친절하게 데이터를 다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융해잡열. 자, 여기서 말하는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얼음이 1g이 융해될 때의 열량이 나오죠. 그래서 1 곱하기 80 플러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물이 된 다음에 다시 수증기가 돼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1g의 물이 그 1칼로리 per g도씩, 비열이죠. 그리고 온도 변화는 100도씨. 여기다가 이제 물의 증발 잡열을 더해주면 요 값을 계산해 보면 바로 이제 전체적인 열량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다른 곳에서 화원, 전기 스파크 등의 착환을 부여하지 않고 가연성 물질을 공기 또는 산소 중에서 가열함으로써 발화 또는 폭발을 일으키는 최저 온도, 요건 바로 발화점이죠. 인화점보다는 연소점이 조금 더 높고요. 연소점보다는 발화점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인화점의 경우에는 점화원 있을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 연소점은 점화원을 제거해도 계속 연소를 지속할 수 있는 온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점화원 없이도 그냥 단순히 가열함으로써 불이 붙는 경우는 이제 발화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4번이고요. 10번에 건물 화재에 있어서 플래시 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플래시 오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자, 화재가 발생해서 가연성 가스가 막 축적되기 시작하다가 일순간에 실 전체를 확대되는 현상, 바로 2번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벤젠 화재 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사용해 소화하는 경우 한계 산소량은 약 몇 볼륨 %인가?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고체의 경우에는 한계 산소 농도가 약 10볼륨 %, 액체가 15, 기체가 8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1번에서는 벤젠의 경우라고 물어봤으니까 15볼륨 %에 가장 가까운 14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분무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틀린 것은. 자, 분무연소. 자, 미세한 액적으로 분무시키는 경우에는 사실 표면적을 크게 해서 공기와의 혼합을 좋게 하기 위함이죠. 분무연소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그런 건데, 지금 4번 보기를 보시면 표면적을 작게 한다고 이거 밑줄을 쳐놓으세요. 미세하게 액적으로 분무시키는 거는 비표면적을 넓게 하기 위한 건데 작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공기 중에 34볼륨 % 공급되면 산소 농도는 약 몇 볼륨 %가 되는가? 사실은 이산화탄소 농도는요, 21분의 21-MOX 그 다음에 곱하기 100으로 구하는 건데, 이산화탄소를 지금 얼마를 한다 그랬어요? 이산화탄소를 34로 한다고 했으니까 34는 21분의 21-MOX 곱하기 100으로 해서 산소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OX 값 구하게 되면 약 13.86 구해지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4번에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 자, 탄화칼슘 하면 CaC2가 되겠죠. 자, 이 경우 물과 만나게 되면 역시 이 물 중에 물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산기는 금속, 칼슘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CaOH2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바로 아세틸렌 가스 발생합니다. 물론 양쪽이 계수 맞추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는 아세틸렌 가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증기밀도가 가장 큰 것은, 증기밀도는요, 각각의 분자량을 22.4로 나눠주게 되면 되죠. 그래서 1번 공기는 28.84를 22.4리터로 나눠주고, 2번에 메탄의 경우는 분자량이 16이니까 16을 22.4로 나눠주고, 부탄의 경우 분자량 58 역시 22.4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에틸렌의 경우에는 28을 22.4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서 나온 값 중에서 가장 큰 걸 골라주게 되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에 부탄의 경우에는 2.59 g/L라고 나오니까 3번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16번. 다음 중 황린의 완전 연소 시에 주로 발생되는 물질. 황린하게 되면 P4가 되겠고,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면. 자, 이 경우는 뭐가 나오냐면 P2O5가 나옵니다. 이거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P하고 산소가 만나는 경우에요. 산소는 마이너스 2가고, P는 마이너스 3가도 되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작용하니까 플러스 5가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각각의 절대값 쓰게 되면 P2O5라고 하는 오산화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산화인이라는 걸 우리가 생성물로서 예측할 수 있는 거고, 4개니까 2배 해주고, 이온은 10이니까 5배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연소 반응식을 완결할 수가 있죠. 자, 생성되는 물질은 당연히 오산화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자, 17번에 있어서는요, 등유가 한 39도 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아세톤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8.5도예요. 그리고 경유가 한 41도 이상, 아세트산이 한 39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바로 2번의 아세톤이 되겠죠. 자, 18번.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물의 냉각 효과가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비열과 증발 잠열이 크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19번 화재를 소화시키는 소화작용이 아닌 것은 냉각, 질식, 부촉맥까지는 다 맞는데 활성화시키면 화재가 확대되는 거죠. 소화되는 게 아니죠. 자, 20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검사계획 회의죠. 화재 시 화재실 진입에 따른 전술계획 이런 거는 작성 계획 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점검 정비 계획이라든가 소방훈련 교육 계획 이런 것들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소방계획서 내에 포함돼야 되지만 2번과 같은 전술계획은 포함되지 않아요. 이거는 소방에서 할 일입니다.